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던 계좌에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플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결과와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더하고 더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주부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더해질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 체크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알짜배기 히든 종목도 방송 말미에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활짝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할 멘토님은요. 와, 수급을 잡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이십니다. 바로 저희가 멘토님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급을 잡는 남자 주포 이현민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10시 맞나요? 네. 네, 10시까지 제가 2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도 좀 들어오셔서 좀 주식 얘기만 하기도 또 약간 조금 뭐 삭막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뭐 주식 얘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떤 제약을 두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좀 편하게 주식도 하시고 뭔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이러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화기애애한 우리 멘토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멘토님과 그냥 가볍게 또 어려운 시장 함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점도 함께 나누고 우리 멘토님의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에 입장해 보셔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에 있겠죠. 멘토님의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신 EDP로 50.34% 강한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고요. 로봇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일로보틱스로 21.27%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클래시스도 3.95% 수익 달리고 계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 수익률이죠. 15.43%입니다. SBB테크로도 14.95% 수익률 달리고 계시네요. 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에 또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약속해줘, 맞아요. 약속남, 프로미스남으로도 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했던 약속 모두 지켰습니다. 단거리 선수부터 중장거리 선수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이 가득했는데요. 우선은 해당 수익률 자세한 리뷰 멘토님 통해서 들어봐야겠죠. 멘토님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부터 할까요? 먼저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는 바로 상신 EDP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상신 EDP 무려 50%가 넘었는데 와. 심지어 아직도 보유 중이라고 해요. 그 목표가 끝이 어디쯤에 있을지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단기 스윙주들 많이 잡잖아요. 약속을 지키면서 단기로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짧으면 하루, 길면 한 2주, 단기 스윙주들은 거의 그 정도 안에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상신 EDP는 왜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냐? 너 아직 50%인데 왜 안 파냐? 라고 이제 좀 의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이유가 있죠. 상신 EDP가 삼성 SDI랑 동행을 하잖아요. 제가 말했죠. 거의 형제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맞아요. 근데 삼성 SDI가 이번에 또 일정이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3이라고 이제 15일부터 17일 정도까지 이제 개최가 되는데 뭐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박람회 같은 거죠. 네. 근데 삼성 SDI가 여기서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사실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꿈의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인데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를 하면은 어떤 또 이제 좀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까 저 좀 생각을 하면서 일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제가 좀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항대를 맞았던 부분을 대량거리 터지면서 뚫어졌잖아요. 바로 이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 세 캔들을 어떻게 보면 묶어서 장대 양봉으로 봐도 됩니다. 보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좋나요? 안 좋죠.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오늘도 7%가 빠졌습니다. 근데 7% 빠진다고 해서 사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뭐 별명이 시몬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네. 일단은 버팅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빠지면서 이제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사실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긴 한 건데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 파동 이후에 이제 2차 조정이 왔는데 이제 2차 그러니까 조정이 오고 그다음에 2차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됐고 그다음에 이 라인 만약에 버텨주지 못하고 빠진다면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상신 EDP 우리 멘토님께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삼성 SDI와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반복해서 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비록 7% 하락이 있었긴 네. 하지만 아무래도 좀 지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15일에서 17일에 또 일정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향후 대응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상신 EDP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 지난주 히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인데요. 모아 데이터 매수한 다음 날 슈팅 바로 나타났다라고 하거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지지난주 같아요. 지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날 매수했죠. 이날 매수해서 사실 매수한 이제 근거가 있죠. 뭐 데이터 산업을 굉장히 제가 좀 좋게 보고 있기도 하고 저만 좋게 보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맞아요. 좋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산업 우리가 굳이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밑에 구간에서 사실 바닥 다지고 올라왔다가 좀 조정 맞고 이게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여기서부터 또 꽤 터지기 시작했고 근데 이 라인에서 확실하게 돌파를 못했어요. 하지만 네. 조금 눌려주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길래 21선 계속 타고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해서 그 다음부터 사실 매수하고 나서는 그 밑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20.14% 이제 수익 중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69%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5% 정도, 3%에서 5% 하락하는 거는 그냥 뭐 이해를 해줘도 되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아무래도. 근데 오늘 1.69% 하락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그만큼 좀 강하고 잘 버텨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전고점 만약에 돌파를 해줄 때는 만약에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맞고 떨어진다면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봐야 되지만 전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특별한 하락 시그널이 없어요.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부의 또 수혜를 받을 데이터 관련주, 그중에서도 우리 멘토님이 잡아주신 모아 데이터 수익률 정리를 해봤고요. 20.14% 아직까지 보유 중인 만큼 향후에 또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은 더 꼼꼼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40분 남아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야 이현민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 이 종목 14.95% 수익률이네요. 네. 다음 날 바로 또 매수하자마자 슈팅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네.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단거리 선수의 100m 스프린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총을 쏘니까 바로 튀어나갔다. 오. 왜냐하면 오늘 매수했는데 내일 바로 슈팅 나와서 바로 14.95% 수익을 딱 냈어요. 그러니까 SBB테크가 또 어떤 회사죠?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로봇 그 산업이 꾸준히 이제 산업이 이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SBB테크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올해 EX1이라는 이제 보행 보조기 그 보조
그 로봇을 출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어쨌든 웨어러블 로봇이죠. 근데 웨어러블 로봇에는 다른 로봇보다 감속기가 2배에서 3배가 들어가요. 그러면 감속기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SBB 테크의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일본의 H사라고 있는데 이제 그 H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이제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SBB 테크가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은 매출 성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일단 뽑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14.95% 수익인데요. 1차 매도를 했고 아직 그 나머지 비중은 절반 정도. 제가 2차 매도 정도밖에 이제 2차 분할 정도로 이제 매도를 보통 하는데 사실 나머지 비중은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매수해서 지금 다음 날 슈팅이 나와서 바로 이제 1차 수익 실현했고 지금 조금 밀렸죠. 조금 밀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밀렸어요. 9%가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부근이죠. 뭐 매수가 부근이고 사실 21선도 살아있는 상태이고 오늘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고 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좀 올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냥 뭐 한정된 테마가 아니고 이제 좀 성장 국면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점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조금 지켜보면서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멘토님의 힘찬 포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 함께 하신다면 이런 대응 철저하게 멘토님께서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면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수익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해당 종목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로 이슈를 받고 있는 요즘 시점에서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이었죠. 사실 방송 나왔을 때 제가 아마 이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유일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원래 1, 2위를 다투던 어떻게 보면 2등주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주였고 유일 로보틱스가 그 뒤를 잇는 이제 로봇 그 2등주였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늘로 날아갔잖아요. 맞아요. 지금 거의 우주로 갔어요. 우주로 갔는데 유일 로보틱스의 주가는 생각보다 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 제가 이날 매수했죠. 2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많이 떨어지는 회사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2030년에 스마트 팩토리를 좀 이제 구축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산업용 로봇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유일 로보틱스가 앞으로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뭔가 로봇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비교적 덜 올랐던 유일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이날 매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빠졌었죠. 근데 빠졌었는데 사실 그 하락폭이 크지가 않았고 제가 손절로 잡고 있던 포인트는 사실 이 장대 양봉 하단 라인이었는데 거기까지 또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후에 돌려 세우면서 로봇 이슈가 다시 부각될 때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1차 수익 실현에서 21.27% 수익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편하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47% 빠졌어요. 사실 오늘은 거의 다 빠졌어요. 맞아요.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5.47%가 빠졌는데 제 표정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게 오늘 힘들어 좀 보이지 좋아 않잖아요. 보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분할 매도의 힘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수익 실현할 때 1차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해놓고 네. 나머지 비중을 조금 편하게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도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잖아요. 맞아요. 저 봐봐요. 편합니다 지금. 네, 아무튼 이런 네. 부분들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일 로보틱스도 나머지 비중은 매수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홀딩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또 로봇 관련주로도 우리 멘토님께서는 2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셨습니다. 멘토님과 함께라면 정말 하락장에서도 조금은 안전한 매매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현민 멘토님께서는 수급을 잡는 힘으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정말 안전한 매매로 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이 종목 또 어떤 포인트로 잡아주셨는지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아니 근데 이 종목 지금 하락인데요, 멘토님? 그러게요. 아 이거 뭐예요, 멘토님? 저희가 수익률 리뷰 부탁드렸더니 하락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오른 것만 얘기하고 맨날 오른 것만 얘기하고 뭐 빠지는 거 숨기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너무 되죠. 정직하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사실. 제 매력이 또 약간 솔직한 스타일이어서 네. 사실 맞습니다. 빠지고 있는 종목을 리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돌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왜 빠졌어요, 그러면? 사실 뭐 시장이 안 좋았어요. 네. 이거는 다른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이 빠진 이유는 사실 시장이 조금 안 좋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지 성일 하이텍 종목에 대한 내재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절대 아니고요. 1.77%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사실 방송 히든 종목이 아니에요. 네. 노란 톡방에서 이제 우리 회원 분들한테만 드린 이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빠지고 있어서 안 들어오시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날 6천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와. 6천억이 넘게 들어오고 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라인 잡아놓은 이 라인 있죠. 네. 지금 보면은 16만 9,300원과 15만 3천 원 부근쯤 이 라인 안에서 돌려 세우면 사실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지 라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돌파를 했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안에서만 우리가 한번 돌려 세우면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돌려 세우잖아요. 사실 이 라인 이탈 안 하고 돌려 세웠거든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오늘이죠, 사실. 네. 그 원자재 그 핵심 원자재법이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CRMA. 거기에 또 폐배터리에 관련된 또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네.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일정 그럼요. 매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아직까지는 조금 홀딩하면서 지켜볼 모멘텀이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후발 섹터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폐배터리 관련주죠. 해당 종목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은 조금 하락 추세가 보이긴 하지만 다시 반등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 모멘텀과 힘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가시면 수익까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세요. 스캔하시면 화면에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수익을 잡고 수익까지 잡아갈 수 있는 꿀팁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은 이현민 멘토님이 2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 상담까지 이어지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하단에 전화번호가 뜰 겁니다. 026007-8339번 026007-8339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내 계좌에 이 종목 참 볼 때마다 답답하다, 한숨이 나와요 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사연을 담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이 시간 통해서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수익률에 있겠죠.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신 EDP로 50.34% 아주 큰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로봇주도 빠질 수 없겠죠. 로봇주로도 21.27% 수익률 주셨고요. 클래시스로 3.95% 수익 달리고 계십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삼성전자에 또 투자를 받았던 회사죠. 15.43% 수익률 주셨고요. SBB테크로 14.95%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또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까지
종목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까지 숨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멘토님 또 그리고 얼마나 다정하신지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날씨 정보며 또 식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하나 또 안 빼먹었어요. 또요, 또 어떤 새로운 거요? 또 재밌는 이슈, 재미난 거리들 이런 것도 뉴스도 올려주고 맞아요.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짜장면 집에서 사실 뭐 55,000원인가 이거 놓고 약간 또 그 불우유 네. 그 뭐냐 어린이들 네네.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뭐 올려놓고 왔는데 그거 사기였잖아요. 그 뉴스 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올려드리고 맞아요. 우리가 또 서러운, 알아야 할 이슈 같은 네. 것도 멘토님께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멘토 좀 귀여우시죠? 자, 이런 귀여운 면 속에 여러분들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카리스마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귀여움과 카리스마를 공존하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재밌고 쉽게 수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세요. 가져다 대시면 화면에 뜨는 노란색 링크 타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또 9시 30분쯤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이 방향성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번 주 증시 속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이슈, 그 이슈 속의 업종, 그 업종 속에 종목이 있다라고 하죠. 멘토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첫 번째 종목 이슈 어떤 걸까요?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주. 오랜만에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네.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가 좀 피난처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연준이 이번 사건으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서 사실은 50bp 인상 가능성이 꽤 높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 소멸이 됐어요. 50bp 가능성은 거의 소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5bp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결 가능성까지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 좀 돈도 몰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 시장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은행 파산으로 어떻게 보면 좀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이 좀 드러났다고 좀 판단을 하는 투자 집단들이 이번 랠리를 좀 주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식 속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오면서 그 관련주들까지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고 지금 그럼 비트코인 들어가면 되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단기적인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린 가능성이 꽤 크겠고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코인 쪽으로 갑자기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 방향성이 정해진 뒤로 이제 CPI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 체크하시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주를 좀 보자면 이슈 종목 중에 이제 비덴트가 있죠, 사실. 네.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이제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이고요. 사실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소니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 이제 업종입니다. 근데 사실 주 업종이 이런 부분들인데 거의 주업을 얘기를 안 해요. 이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 거의 어떤 거에 움직인다?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지분이 2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로만 사실 거의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리 뭐 2위를 하고 있더라도 크게 이게 부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비덴트가 조금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차트까지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계속 빠졌죠.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맞아요. 다 빠졌어요. 사실 다 빠져서 바닥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계속 기어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점 구간에서 위치해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좀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는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 하지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거래가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흔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몇백억씩 이렇게 들어오는 흔적들이 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으면 흔히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세력들이 좀 매집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박스권 상단 라인 5,310원을 돌파할 때는 돌파를 해줄 시에는 뭔가 그래도 추세가 한번 좀 바뀔 수가 있다.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뭐 매수할 때, 쉴 때 뭐 이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사실은 좀 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다른 자산에 좀 눈을 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덴트 또 가상화폐 관련주가 살짝 좀 오르는 모습도 확인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주의를 하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또 올라타시기보다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 잘 지켜보면서 어려운 하락장에서 내가 잡아야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도 캐치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슈 잡아야 되는 부분들 또 두 번째 이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두 번째 이슈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LFP 배터리 관련주에 관한 이슈인데요. 뭐 인터 배터리와 이제 EV 코리아 행사가 개최가 되죠. 네.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관련 행사인데 3월 15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SK온과 이제 뭐 국내 최대 배터리 관련 행사답게 총 참여 업체가 460개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행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FP 관련해서 제품을 공개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 뭔가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조금 비교를 하자면 사실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죠.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세 가지 물질을 조금 섞어서 양극재를 만들면 삼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통상 삼원계는 이제 NCM인데 배터리는 니켈 60%, 코발트랑 니켈은 이제 20%씩 해서 이제 100%를 맞추죠. 그래서 코발트랑 망간이죠. 망간 20% 해가지고 이제 비율로 원료를 섞는데 코발트는 이제 출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사실 요즘에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 일단은 좀 저렴해요. 그리고 수명이 좀 길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또 폭발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좀 폭발 그 화재의 원인이 있잖아요. 화재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LFP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난 제품이고 그 반면에 사실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뭔가 이런 순간 출력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NCM 배터리보다 사실 뒤처진다고 평가가 계속 되어 왔던 상황인데요. 기술 진화로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향상이 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사실 가격 경쟁력을 조금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LFP 그 배터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관련주로는 일단은 탑 머티리얼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2차 전지 소부장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 이제 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2차 전지 투자 확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안정적인 실적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LFP 및 이제 하이 망간계 양극재 생산을 위한 미국의 공장 설립 구축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서 LFP 관련주로서 뭔가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4년 아산 2공장의 라인 증설을 통해서 캐파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캐파를 확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게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캐파 확장을 그냥 안 하거든요. 뭔가 수주를 따낼 수 있고 뭔가 자기들이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캐파를 확장을 하거든요. 그냥 캐파만 확장했는데 수주를 못 따내면 안 되죠. 이거 뭐 공장 위험하죠. 쉬나요? 네. 노나요? 그럴 수는 안 되죠.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 라인을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이 라인이 사실은 여기서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라인들이에요. 53,000원, 5만 원대 구간이죠. 사실 저항받고 빠졌다가 사실 여기서 저점을 좀 다지면서 돌려 세웠죠. 돌려 세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이 라인에서 수렴이 나왔어요. 수렴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 뭐가 나오죠? 수렴 나오고 힘이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힘이 모였으면 한쪽으로 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제 발산이 나옵니다. 근데 상승 쪽으로 지금 발산이 나온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추세죠. 상승으로 이제 슈팅이 나왔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은 뭐 6.58% 정도 네. 하락인데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요. 하락하면서 매도세가 강했냐 강하지 않았냐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걸 보면은 우리가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실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 5만 3천 원 이 라인 안에서 돌려 세운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2차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기회 탑 머티리얼즈로 멘토님께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멘토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 관련주로서 멘토님께서 잡아주고 계신데요. 한 종목 더 관심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 그냥 좀 보너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인테크고요. 솔직히 기술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 관련주로서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최근 슈팅 나온 거 보이시죠? 슈팅 나온 거랑 사실 지금 이 하단 라인에서 계속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지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사실 상단에 추세대를 그었을 때 추세대가 최근에 이슈 받으면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추세가 사실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상승 추세로 살짝 꺾었어요. 꺾으면서 사실 여기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 추세대를 기점으로 보시는 게 좋죠. 추세대를 기점으로 보시고 추세대까지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대에서 만약에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정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조금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테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LFP 배터리 관련주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탑 머티리얼 그리고 코인테크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이현민 멘토님의 관심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네. 멘토님이 또 준비해오신 오늘 또 플러스 레슨이 있다고 해요. 네. 레슨 강의 우리 멘토님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레슨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플러스 레슨에 사실 열과 성을 좀 다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상한가 그 트레이딩부터 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레슨이 될 것 같은 게요. 좋네요. 제목을 보시면 주식 격언에서 배우는 주식. 우리가 주식 격언에서 한번 좀 배워봅시다. 네. 주식 격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식을 사지 말고 사라. 때를 사라. 뭔가 좀 타이밍에 타이밍의 관한 얘기인 얘기인가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또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두 앵커님들이 좀 퀴즈를 한번 왜냐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여기로 오셔서 뭐 앞에 다 앉히시고 네. 제가 뭐 네. 이렇게 못하잖아요. 네. 근데 앵커분들이 또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또 이렇게 너무 쉽게 맞추시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한번 빙의를 좀 해가지고 열심히 네.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집중하시고 좀 뭔가 주린이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1번 문제 갑니다. 이거 틀린 답을 찾는 거예요. 네. 똑같은 주식이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잖아요. 누구는 수익을 보고 나오고 누구는 손실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이게 1번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2번. 삼성전자 같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에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다.
그리고 3번 주식 투자는 크게 보면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쉴 때를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에 4번이죠. 결국엔 잘 보고 계세요? 네. 네, 결국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얘기. 이 네 가지 안을 보시고 틀린 답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뭐라도 있겠죠? 2번이요. 2번이요? 근데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2번이라고 해주세요. 네, 2번이요. 쉽지가 않네요. 제가 2번이 맞아도 틀렸다고 할 뻔했어요. 2번이요. 죄송합니다. 네. 현재 저는 앵커님은 네. 다른 답을 고르는 게 좋겠죠? 아니 뭐 편하신 대로 골라야죠. 이거 약간 좀 소신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틀린 답을 찾는 겁니다. 2번인 것 같긴 한데. 2번이요? 저는 그러면 네.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이요? 네. 이게 꼭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왜요? 그 학창 시절에 그 시험 같은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네. 네. 처음 생각했던 거를 바꾸면 맞아요. 틀리지 않나요, 아, 대부분? 바꾸면 안 맞아요. 됐었는데. 2번입니다. 와!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도 있다. 우와!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가신 분들 뭐 몇 번인지 솔직히 원래 해주시면 좋은데 네. 맞추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도 약속이라도 좀 지키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맞췄으니까 제 소원 들어주세요. 뭐죠? 소원이요? 소원이 뭡니까? 우선은 지금 멘토니의 방송을 보고 들어오는 노란톡방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정확하게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멘토님이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외에 나는 이 종목 조금 유심히 보고 있다 하는 종목, 그 종목 하나만 미리 노란톡방 안에서 풀어주시는 건 어때요? 뭐 그렇게 하죠. 네,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약속은 순정은 제가 지키니까. 오늘 2번 맞춰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노란톡방 안에 방송 와우. 끝나기 전까지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빠르게 입장하셔야겠죠. 오늘 히든 종목 아니고요. 보너스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멘토님께 플러스 레슨 강의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다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우리 국민 주식이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물려 계세요. 아, 삼성전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코로나 시절에 사실 9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때 맞아요. 다들 뭐라고 했나? 삼성전자가 13만 원까지 간대. 그럼 지금도 매수해도 늦지 않아. 그래서 9만 원, 8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사실 그러고 나서 빠졌을 때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낙폭이 만약에 크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죠. 근데 우리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그리고 종목이 사실 차트가 이렇게만 가는 차트는 없습니다. 이런 차트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원래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차트였죠. 근데 계속 올라가는 차트는 없어요. 이런 뭐 항공우주죠. 이런 차트는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주식은 사실 차트에서 어느 정도 파동을 좀 그리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차트를 좀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타이밍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사실 너무 이제 과열권에 있거나 사실 이제 빠질 수 있는 부분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타이밍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타이밍을 좀 잘 보시고 아무리 좋게 보시는 종목이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시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노란톡방 안에서요.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2번이라고 실시간으로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함께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귀여운 라이언 분을 위해서라도 꼭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보너스 유망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한번 멘토님께서 공개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뜨시면 여러분 빠르게 클릭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또 엄청난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종목 외에 제가 아까 맞힌 정답으로 인해서 멘토님께 선물 하나 노란톡방 안에서 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특급 이벤트까지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남았네요. 저희 멘토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네, 상신 EDP로 50.34% 강한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고요. 로봇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로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클래시스로 3.95% 수익률 달리고 계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빠질 수 없겠죠. 15.43% 수익률입니다. SBB테크 최근 수익률이네요. 14.95%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10분 남아있고요. 10분 안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오늘의 히든 종목과 뿐만 아니라 또 보너스 종목까지 우리 제나 앵커가 챙겨주셨죠. 요 종목 두 종목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10분 안에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도 히든 종목인데 멘토님께서 어떤 선물, 특급 이벤트로 보너스 종목 안겨줄지 궁금하거든요. 멘토님,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살짝만 우리 섹터 정도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방금 한 1분 전에 저한테 그 보너스 종목을 빼가시는데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갑자기 저는 던지면은 멘토님은 다 가지고 있을 줄 알았죠. 에이, 그 보따리는 있긴 있지만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내가 보따리를 풀까는 생각을 해봐야죠. 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확실하게 좀 차별을 두는 게 방송 보시는 분도 있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네. 책임감이 강해요, 사실. 아,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제가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종목을 한번 뿌리면 저는 옳은 종목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빠져도 종목.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추천드리면 그 종목 100%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가 무조건 잡아드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선별을 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현민 멘토님께서는 책임감도 너무나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제시했을 때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어떤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멘토님께서는 언제 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 우리가 또 목표가를 정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또 오늘의 히든 종목과 보너스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히든 종목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히든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일단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동차 관련주고요. 네. 자동차 부품을 이제 조금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죠. 그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 GM, 그리고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 BMW 등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리한 이제 업체들한테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 또 사실 요즘에 글로벌 업체예요. 맞아요. 굉장히 판매가 잘 되잖아요. 제네시스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네. 판매가 굉장히 잘 되니까요. 어쨌든 현대차가 또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인도에서 GM 공장 인수 추진 소식에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연간 90만 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시장, 인도가 사실은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차량 판매 대수도 꽤 많은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도 이제 아세안 지역에 아시안 지역도 어느 정도 이제 공략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현대차가 판매량이 늘면 현대차의 부품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이 업체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차량이 사실은 10대 만들 거 만약에 30대 만들면 부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더 많이 납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좋은 포인트로 좀 보고 있고요. 2023년에 현대차, 기아의 가동률이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평균 판매 단가 ASP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 남았죠. 사실 제가 아까 플러스 레슨 할 때 좀 말씀드렸죠. 종목 백날 좋으면 뭐해? 타이밍이 안 좋으면 그쵸. 말짱 도루묵인데 삼성전자 좋은 거 모르겠어? 10년 뒤 뭐 안 올라가겠지. 하지만
애매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물려버리면 사실 우리는 그 기회 비용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때 굉장히 좀 중요했죠. 이때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저항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항 맞고 사실 빠지는데 빠졌을 때 이렇게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많잖아요. 네. 근데 돌려 세우는 종목들을 갑자기 레슨이 될 수가 있겠는데 빠지면서 거래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돌려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 이거 잘 알아도 사실 돈 버는 포인트예요. 너무 많은 걸 풀면은 사실 안 되는데 뭐 또 이게 나오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세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엔 7.49% 빠졌습니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라인 두 개가 있죠. 이 두 라인에서 저항대를 맞았던 라인입니다. 이 두 라인 안에서 사실 돌려 세우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커요. 이 트레이딩은 사실 확률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사실 딱 이 하단 라인에서 밑골이 강하게 달면서 지지해준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네. 낙폭이 크고 그래서 시장이 올라오면 회복을 좀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꼭 안 하셔도 사실은 이 종목을 알아가셔서 좀 체크를 하시는 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우리 멘토님께서 주신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차트 좋을 뿐만 아니라요. 또 이슈도 좋았습니다. 이 주요 매출처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한국 GM이라고 하고요. 이 현대차가 또 인도 GM 공장을 또 인수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이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히든 종목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우리 멘토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보다도 타이밍이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그럼요. 타이밍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됩니다. 저희 방송이 지금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QR코드는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힙니다. 이현미 멘토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종목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우리 멘토님께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여쭤보고 싶어요, 멘토님. 오늘 진짜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지치기도 하고요.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음. 좀 다 포기하고 싶고 안 볼래 안 볼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멘토님? 일단은 진짜 못 보시실 것 같으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못 볼 것 같으면은 보지 말고요. 차라리 왜냐면 그게 괴로우시면 보지 네. 마시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 이제 좀 대응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마이너스 3%에서 5%는 우리가 오늘 그냥 내어준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사실 오늘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내 계좌에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내가 오늘 허용을 한다. 왜냐면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잖아요. 이번 연도 들어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최악이에요, 최악. 네, 최악이잖아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를 18,000계약 정도를 때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마음을 차라리 좀 비우시고 편하게 좀 잡으시고 우리가 시장 반등할 때 그럴 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보시면 좀 더 행복 회로가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주식 투자도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좀 괴롭게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할 때는 잠시 또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행복도로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그 행복회로 돌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물론이고요. 보너스 종목까지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 끝나기 1분 전이네요. 1분 안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에서는요, 또 이현민 멘토님께서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이뤄주신다고 하니까요, 3부에서 또 종목 상담으로 이현민 멘토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대한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2부 수고해주신 이현민 멘토님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